개념입니다. 그래서 LED의 동작 특성은 온도 특성 및 전압전류 특성, 광전류 특성, 그죠? 그다음에 LED가 온도가 높을수록 광식이 저하되는 특성이 있고, 높은 주의 온도와 동작전류의 반도체의 접합 온도, 그죠? 그리고 템퍼레이처가 증가되어 전자 정목이 제가로 활성화되어 빛 에너지가 적어지게 됩니다. 높은 온도도 동작할 경우 LED 수명이 짧아지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전류를 주전한 보상유를 포함됩니다. 그래서 접합 온도의 특성을 좌우하는 요소, 주요 온도, LED의 흐르는 전류, LED 설치에 있는 히트싱크. 그래서 적색은 LED가 2.0에서 2.2V, 녹색 청색은 3.9에서 3.3V, 동작 전류는 10에서 20mA, 최대 동작 전류는 25에서 50mA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LED 수명 특성을 쭉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500시간, 1000시간, 1500시간, 2만시간, 15,000시간, 500, 10,000, 15,000, 2만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50W짜리 같은 경우는 할로겐, 그죠? pH 같은 경우는 얼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LED는 10만 시간 이상이 되어도 광출력이 매우 낮아지더라도 소손되지 않는다. 그죠? LED. 다른 거는 다 소손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LED가 다른 강원, 즉 백열전구, 형광등, 고압 등의 동작시간 광출의 변화를 나타난 거죠. 그죠? 나타난 거죠. 나타난 겁니다. 그죠? 백열전, 고압, 방전등 이런 거, 형광등, 그죠? 형광등, 방전등, T5나 이런 것도 다 했을 때 이렇게 2만 시간이 동작에 대한 광각 유지 곡선을 확인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LED는 어떻게 돼요? LED는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ED 광원의 종류, 광원의 에너지 특성에서 LED 광원은 다르게 적외선과 자외선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가시광선이 8%, 그 다음에 형광등 21%, 메탈 할로이드가 27%, LED가 15에서 25%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73%, 그 다음에 37%, 그 다음에 17%, 0%입니다. 적외선은 LED는 거의 없죠. 자외선은 0%, 0%, 형광등 0%고요. 메탈 할라이드가 좀 안 쓰죠. 19%, LED가 0%. 그래서 81%, 58%, 63%, 15에서 25%입니다. 그죠? 그래서 열 전도 복사 에너지 19%, 42%, 37%, LED가 70에서 85% 정도 되죠. 그래서 합계가 전부 다 이렇게 100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평판형 LED는 기존에서 사는 장소에 형광등 대용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이 표와 같이요. 표와 있는 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형광등은 지하주차 공유적 부분에 기존 형광등 대체형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T8에 10W짜리를 18W 이렇게 쭉 쓴 거를 비교를 해놓은 거고요. 다운라이트 기교는 4W, 10W, 5W인데 전력이 4W, 10W, 5W, 6W죠. 그래서 전압이 12V로 다 쓰게 됩니다. 세곤도는 2008에서 3300, 그죠? 2008에서 3300 이렇게 색이 나오죠. 그래서 광속은 175 루멘포와트, 그 다음에 360W, 그 다음에 450W, 그 다음에 360에서 420죠. 그래서 빈각은 30도, 30도에서 45도, 3대 65도 이런 식으로 많이 액센트 조명에 대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ED 광원의 종류는 백일리 형광등 전원일 때 8W, 10W, 18W 이렇게 되죠. 세곤들은 이거에 따라서 틀리고 광속은 380에서 450, 그 다음에 루멘이요 467에서 775 이렇게 루멘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루멘포 와트로 따지면 좀 틀리지만 이게 이제 루멘만 그냥 루멘으로 계산할 때는 775입니다. 그죠? 가로등 LED 좁은 걸 보안도 대립의 가로등을 많이 쓰게 되면 절 120W, 90W, 60W, 30W에 대한 색을 많이 씁니다. 그죠? 광속은 이제 91, 그 다음에 6290, 그 다음에 4283, 2405번 이렇게 광속이 루멘이 나타나죠.
우리는 보통 연색성이 70인데 수명은 거의 2만 시간, 3만 시간, 3만 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5만 시간, 10만 시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3만 시간, 2만 시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LED의 종류를 쭉 제가 그냥 컨트롤하기 전에 LED를 설명하기 전에 일반등에 대한 LED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조명, 여기 응용이 옥내 조명, 옥외 조명, 안전 조명. 그래서 주택 조명, 옥내 사무실 조명, 상점 조명, 음식점 조명, 병원 조명, 학교 조명, 체육관 조명, 공장 조명, 종교 시설. 그죠? 그 다음에 옥외 조명, 도로 조명, 가로등, 터널 조명, 공장 활주 조명, 옥외 스포츠 조명, 축구장, 야구장, 골프장, 경관 조명, 건축물 투방 조명, 그 다음에 공업 조명, 광장 조명이죠. 안전 조명에는 비상 조명등이고 유도등, 그다음 항공, 장애등 이렇게 쓰죠. 항공등도 요새 LED로 많이 쓰고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죠? 그다음 조명 설계, 광을 이용해 시야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업체, 전기 설계 업체, 건축 설계 규격과 조건에 따라 조명 광원을 선정해서 조도 개선하죠. 그다음 조명 설계 업체, 주 배치하고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공간의 조도를 예상하고, 세 번째 이제 인테리어 업체가 되는 거죠. 인테리어 업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씁니다. 그래서 조도 계산은 이게 이제 조도 계산식인데요. E는 조도, U는 조명률, 실의 면적, D는 강광구성률, 그다음에 광원 한계의 광소, 광원의 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루멘마이크로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거에 조도 시뮬레이션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가서 방에 대한 조도가 얼마 정도 나왔냐, 공연장의 조도가 높이가 얼마인데 가로 세로가 얼마냐, 그리고 이걸 따져가지고 조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등을 몇 개를 박아야 되느냐, 20W를 몇 개냐, 형광도 몇 개냐, 이런 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조도 계산 순서, 실지수, 조명률, 광원의 개수 선정, 조명기구 배치, 조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내 조명 설계할 때는 배관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조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 조명, 실 전체를 일정하고 균일하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명시적 조명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 다음에 나는 국보 조명 방식, 작업상 필요한 장소를 특별히 밝거나 액센트를 주기 위한 조명 방법. 세 번째는 전마구조, 전마적 국보 조명을 다양한 조명 방식, 그죠? 공장의 사무실 전마적 작업 환경을 높이기 위한 국조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LED 조명 특성은, LED 광원의 특성은 구조적 기존의 광원과 달리 작은 전광으로 유리전구 필라멘트 수온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매우 견고하고 수명이 길며 환경 친화적이다. LED 조명은 환경 친화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광학적으로 선명한 단색으로 발려 연색성이 나쁜 반면 색을 필요로 하는 조명기에 적용 시 빛소식이 매우 적고 시인이 향상되면 지향성 광원으로서도 능지구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연색성을 왜 적용했냐면 일반적으로 효율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연색성을 줄였는데 지금은 우리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연색성이 95, 90에서 95 정도 보네요. 할로겐이 99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종교, 우리가 영상 쪽으로 촬영하는 그런 교회 쪽에는 85에서 90 정도 사이에 연색성을 쓰게 됩니다. 그 연색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연색성은 있는 컬러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색성이 나쁘든 좋든. 그렇지만 카메라로 봤을 때는 어떤 옷에 대한 컬러를 그대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연색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LED 조명이 광원이 들어오고 기존의 할로겐 조명하고 컬러 필터 쓴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그런 사진을 찍었을 때 눈으로 봤을 때야 색감이 틀린 것 때문에 디자인을 하더라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전기적 특성 이상에서 점등을 시작하고 점등 후에는 작은 전압 변화에 민감하게 전류의 강도가 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온도 상승의 허용적 감축 감소하고 많은 열이 발생하는 등 주요 온도 및 동작 온도에 비해 매우 빈감하게 동성이 변하게 됩니다. 만약 허용값 이상의 전류가 흐를 경우 수명이 대폭 감소하고 성능이 크게 되어 적정한 열처리 장치와 전류를 제어하는 구동장치가 필요합니다. LED는 그래서 앞쪽에는 열이 없고 뒤쪽에 열이기 때문에 구동장치나 히팅이나 또 팬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열처리를 이제 빼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 같은 데는 조용한 공이나 이런 것을 예배 드릴 때 써야 되는데 팬이 들면 좀
시끄럽죠. 많이 달리면. 그래서 노팬으로 많이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LED 조명 시스템은 LED 조명 시스템 설계식 고려상 강원의 구성, LED 강원, 어레이, 전원장치, 열처리장치, 히트싱크, 광학장치, 렌즈, 디퓨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에 맞는 그 조명을 써야 되는데 현재 LED를 개발하려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또 중국 애들도 거의 유럽에 있는 걸 OEM으로 많이 하죠. 저희 회사도 이제 중국에서 OEM으로 만들기도 하고 직접 그걸 갖다 조립하기도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LED 강화에 대한 파워서블 설계해야 되고 렌즈도 설계해야 되고 열처리 히트싱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열이 LED는 앞쪽에 열이 없지만 뒤쪽에 열이 많이 나고 그거의 관계성, 빛의 효율을 이런 거나 렌즈의 어떤 각도에 따라서 조류의 어떤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기의 성능과 내역을 최대한 이제 주변을 고려해서 전격 혼용된 일정 강도 유지가 가능하도록 전원 구동 장치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정화, 높은 정화를 가진 LED를 5개를 만드는 조명기는 사용자의 근래를 초래해 불편한 피로감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적절한 용도에 맞는 배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렌즈 및 조명기가 설계되며 다시 집중해서 발생된 국부적 열 발생 이를 처리하는 기술이 시스템을 크게 장악합니다. 그래서 가끔씩마다 이제 LED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제 논문도 쓰고 또 이런 LED와 공유제 쓸 때 기술적인 부분일 때 배강이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배강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배강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에 대한 배강 파일을 조명연구에서 배강기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배강을 달라 그러면 그 파일을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